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들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 저희는 환경화학은 중간고사가 없었죠. 그래서 한 다음 주나 또는 다다음 주쯤에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볼 때는 퀴즈의 범위는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 전 범위가 계속 누적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업 자료, 이 PPT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퀴즈를 보거나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은 이 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본적인 정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이런 이론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접근 방법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따로 공지를 할 거예요. 공지를 하고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 하드니스, 물의 세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샘물, 단물. 그죠? 샘물, 단물. 이게 바로 경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대학 와서는 샘물, 단물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뭐 연수, 경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연수는 경도가 낮은 물질,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질, 단물, 낮은 물질, 센 물, 높은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경도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스트론튬 이가 양이온의 물질들이죠. 일가 양이온 물질 함유 정도를 같은 당량의 CA3로 환산하여서 표시한 값입니다. CA3로 환산해서 표시한 값. 자, 이런 애들을 이걸로 환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경도의 범위인데 0에서 75mg/L as CaCO3 다 CaCO3로 환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 망간, 스트론튬 이 대표적인 5개라고 볼게요, 여러분. 이 5개의 경도 유발 물질이 각각 동일하게 똑같은 영향으로 같은 영향으로 경도를 유발시키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CaCO3를 스케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케일. 이게 우리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하죠, 여러분. 스케일링. 이때 이 스케일도 이 CaCO3예요. 그리고 물때라고 생각하면 물때. 이런 물때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물때냐면 여러분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하수가 흘러가는 경도 물질이 이런 이온 물질이 많은 지하수가 흘러가는 배관을 오랜 시간 방치시켰다가 절단하고 보면은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혈관이 기름기에 막히는 것처럼 이렇게 찌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두껍게 껴요.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막힙니다. 이게 흰색 또는 회색 이런 식으로 흰색이나 약간 검은색으로 하얗게 껴요. 이게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이 스케일 CaCO3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스케일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 2, 3, 4, 5가 화학적으로 스케일을 만드는 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으로 인해서 경도 유발 스케일이 꼈든 마그네슘을
인해서 스케일이 꼈든 철로 인해서 스케일이 꼈든 자 동일하게 CA3 스케일로 환산을 해버리자. 이런 취지에서 CaCO3로 환산하는 거예요. 같은 당량으로. 그러니까 단위 환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위 환산. 근데 실제 우리가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는요, 이 물질 중에서 칼슘이 가장 주된 경도 유발 물질이 돼요. 그리고 칼슘 경도와 마그네슘 경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총 경도에 계산할 때 총 경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경도라는 것은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스트론튬 함유 정도를 같은 당량의 CA3 탄산칼슘으로 환산해서 표기한 값이다. 그래서 보면은 0에서 75 이렇게 나오면 as CaCO3 CaCO3로 환산했다는 얘기예요.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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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O3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냐면 0에서 75 사이에 얘나 어떤 애들이 얼마만큼을 스케일을 끼고 하는데 기여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로 종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경도고요. 이게 보일러 용수 스케일 유발, 세탁 용수 불량, 복동, 설사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일러 용수 스케일이 유발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슝슝 이게 여러분 이게 보일러 배관이에요. 그죠? 여기로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외국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외국은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라지에이터나 또는 난방기 그 에어컨처럼 공기를 데워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높여요. 실내 온도를. 그래가 굉장히 건조하죠. 어쨌든 이런 보일러 용수가 이렇게 보일러 배관으로 지나가는데 자 스케일이 끼던 말던 뭐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스케일이 끼면 이렇게 배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열 전도 효율이 나올까요? 열 전도 효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을 가면은 그래서 뭐 30년, 40년 된 집들도 많잖아요. 그런 집들을 가면은 방바닥이 생각보다 따뜻하지가 않아요. 보일러 켜도. 스케일이 껴서 그렇습니다. 열 전도 효율이 점점 낮아져서. 그리고 뭐 세탁 용수로 불량하고 비누가 덜 풀리고요.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 유발한다. 먹으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의 연수와 공정으로는 이 높은 경도를 낮추는 거 이걸 연수화 공정이라고 해요. 연수화 공정. 우리 연수기 그죠? 집에 연수기 달려있는 집도 많을 겁니다. 연수기 경도를 좀 제거하는 거예요. 물의 연수화 공정으로는 자비법, 석회소다 해법, 이온경화법, 지올라이트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연수화 공정은 이온교환법이에요. 이온교환법. 해수담수화.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거. 해수에 있는 많은 이온들을 없애면 담수가 되겠죠. 그것처럼 물의 연수화가 이온교환법이 실제로 현장이라고 하면 각 가정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경도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탄산 경도와 비탄산 경도가 있어요. 탄산 경도와 비탄산 경도. 이게 조금 더 내용을 봐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 탄산, 경도, 영구, 경도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용들이 경도가 잠시만요. 경도가 이가 양이온이었죠, 여러분. 양이온이었습니다. 그럼 양이온이면은 실제로 이 수계에서는 어떤 거랑 결합을 합니까? 음이온이랑 결합을 하죠, 여러분. 음이온이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알카리도가 음이온이고요. 산이온이 음이온이에요. 알카리도랑 산이온에 대해서는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알카리도랑 알카리도 성분이랑 결합한 게 탄산경도, 산이온 성분이랑 결합한 게 비탄산경도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탄산경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탄산이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탄산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수중에 존재하는 탄산은 어디서부터 유래를 합니까? 이산화탄소부터 유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부터 유래를 하는데 그거는 탄산가스잖아요. 끓이면 없어집니다. 끓이면 제거 가능하다. 다 날아갈 거니까. 이게 바로 자비법입니다, 여러분. 자비법이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 끓여서 날려버리는 거. 자, 그러면은 자비법 말고 석회소다해법도 있었어요. 석회소다해법 같은 경우는요, 석회랑 소다회법. 이게 조금 더 정밀하게 쓰면 석회, 소다해법. 석회와 소다회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뭐 석회소다해법 이렇게 써도 되고 석회, 소다해법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됩니다. 책마다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탄산경도에 탄산경도 제거법이 있을 거고요. 비탄산경도 제거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석회법, 여기가 소다해법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석회랑 소다를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침전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예를 볼게요. 이 CaCO3 이 H2O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있는 경우 마그네슘 클로라이드에다가 MgOH2 물입니다. 아니지, 물이 아니지 이거. 이렇게 됐네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CL.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석회소다해법이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자비법은 끓여서 제거를 하는 거고 석회소다해법은 침전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알아도 돼요. 자, 이게 소석회예요. 소석회. 이게
소다회입니다. 소다회. 자, 탄산 경도라 그랬죠. 자, 탄산이 들어있죠. 탄산이. 그죠? 이 탄산이 들어가 있는 경도를 제거하는 겁니다. 탄산이 들어가 있는 탄산 경도를 제거하는 건데, 이때 소석회를 넣으면은 CaCO3로 침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물이고, 그러니까 침전을 시켜가지고 제거한다. 석회법. 소다해법도 CaCO3로 침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탄산경도랑 비탄산경도를 제가 나눴는데요. 탄산경도는 뭐였죠, 여러분? 알카리도 유발물질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양이온인 아까 뭐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이런 것들하고 양이온 알카리도랑 결합해서 탄산경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양이온 물질하고 산이온이라고 하는 거랑 음이온이랑 결합한 게 비탄산경도라고 했는데, 산이온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HCl이 있을 거고요. H2SO4가 있을 거고요. HNO3. 이거 뭐예요? 염산, 황산, 질산이죠. 자, 이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거는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네들은 수소 그대로고요. Cl 마이너스. 산이 물에 녹아서 나오는 물질. 이게 바로 산이온이에요. 산이온. 얘네랑 아까 얘기했던 칼슘, 마그네슘, 스티론튬 이런 것들이랑 결합되면은 이게 비탄산 경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그 알카리도 유발물질은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HCO3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자, 얘네들이 알카리도 유발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경도, 뭐 CA2 플러스, MG2 플러스 등등등등 이런 물질들이 얘네랑 결합해가지고 가면 탄산 경도고, 얘네들이 이런 산이온이랑 결합해서 가면은 비탄산 경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이따가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자비법이 뭔지, 그리고 석회소다해법이 뭔지를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온교환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온교환법은 연소와 담소와 중금속 제거, 즉 이온 물질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이온 물질을 다 제거할 수 있는데, 이온 교환 수지가 양이온 교환 수지와 음이온 교환 수지로 구분이 됩니다. 또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믹스처가 된 거예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동시에 교환할 수 있는 또 신물질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온 교환 수지는 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이라고 하는데, 수지가 가진 무의 이온과 물속 유의 이온을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보내고 밖에서 유해한 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자, 양이온 교환 수지는 양이온을 치환하는 거고, 음이온 교환 수지는 음이온을 치환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